토마스 하디 지음, 백석 옮김, 테스, 제1편, 처녀. 1. 5월 금음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샤스턴으로부터 블레이크 모어라고도 또는 블랙 모어라고도 하는 골짜기에 연닿은 말로트 마을로 가는 한 중년 사나이가 있었다. 몸을 실은 다리가 비틀린 그 걸음걸이에는 몸을 얼마쯤 왼편으로 기우시 숙이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별로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무슨 말을 옳다거나 하는 듯이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팔에는 빈 달걀 둥주리가 걸려 있었다. 모자털은 겉부시시 일어서고 모자 차양의 어떤 데는 다 닳아져서 모자를 벗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이 이곳에 와서 닿곤 하였다. 이즈카여 그는 잿빛 말을 타고 오는 한 늙은 목사를 만났다. 목사는 말잔등에 올라앉아 오면서 부질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둥조리를 든 사나이는 인사를 하였다. 존각하, 평안한가? 하고 목사가 말했다. 걸어가는 사나이는 한두 걸음 가다 말고 멈칫하고 서더니 뒤로 돌아섰다. 그런데 좀 무엇한 말씀이지만 먼저 번 장날도 이맘때에 바로 여기서 배웠죠? 그때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때에도 목사님은 시방 마찬가지로 존각하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그래, 그랬지 하고 목사는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보다 먼전데 아마 한 달포 전인가 봅니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번번이 그렇게 저더러 존각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곡절이 있습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행상이나 해먹고 사는 잭 더비필드를 보시고 목사는 한두 걸음 말을 더 가까이 대었다. 그것은 그저 내 지나가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구나 하고 잠깐 주저하더니만 그런데 사실인즉 내가 얼마 전에 새로 우리 고을 역사를 만드느라고 족보를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네. 내가 스테이크프 트레인의 고물 연구가 트링건 목사가 아닌가. 그런데 더비필드, 그래 정말로 그대가 그 노르망디에서 윌리엄 왕과 같이 온 유명한 기사 페이건 더버빌의 피를 이은 오랜 기사 집안의 당당한 승준손인 줄을 모른단 말인가? 든맛 처음입니다. 정말이거든. 어디 턱이나 좀 들게. 얼굴 옆이 좀 잘 보이게. 그래, 분명히 더버빌 집안의 코와 턱이야. 조금 격이 떨어지지만. 자네네 선조는 에스트레마빌 영주가 글라모건을 정복할 때에 노르망디에서 그를 도운 12기사 중 한 사람인걸. 자네네 집안 여러 갈래가 모두 다 잉글랜드의 각처에 영지를 가지고 있었다네. 그래, 그 이름들이 스티븐 왕시대 재무성에도 올랐다네. 자네네 집안에는 대대로 존 각하로 내려오던 거라네. 옛날에는 아비에서 아들로 대대로 기사가 될 수 있었듯이 시방도 기사라는 것을 준 남작과 같이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것이라면 자네도 시방은 존 각하란 말이야. 원, 별 말씀도. 긴 말할 것 없이 그런 집안이란 영국에는 다시 없다는 것밖에. 목사는 획하고 채찍으로 제 다리를 후려갈기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당치 않은 말씀도. 그래, 정말일까요? 하고 더비필드는 말했다. 그런데도 저로 말하면 그날이 그날로 어느 때나 이 고장에서 밤낮 이리 굴고 저리 굴고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여려서 제일 못난 놈 같이. 그런데 스트링건 목사님, 제 이야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목사는 못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가 알기 시작한 것은 지난 봄부터인데 그때 바로 더버빌 집안의 흥망성쇠의 내력을 더듬어가는 중에 우연히 이 존의 짐수레에 달린 더버필드의 이름을 보고 예서부터 그 아비와 또 그 할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보니 드디어 이제 추후 의심할 것이 없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이런 부질없는 이야기를 해서 공연히 자네 심사를 산란케 하지 않으려고 했었네. 하고 목사는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이란 때때로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세찬 충동을 느끼는 것이거든. 그리고 나는 자네도 일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거야. 하기는 저희 집안이 블랙모어로 오기 전에는 시방보다는 잘 살았다는 것은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방 한 필밖에 없는 마을이 그때에는 두어 필이 있었으리라고 좀 생각할 뿐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집에는 오래된 은수저도 오래된 도장도 있기는 합니다. 해도 그 수저나 도장이 다 무엇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저와 이들 훌륭한 더버빌 집안 사람들과는 한 일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어디로부터 그가 왔는지 도무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목사님, 대체 염치 없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어디서 연기를 올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 더버빌 일가 종족이 어디서 사느냐 말씀이지요. 어디나 사는 데라고 없지. 다 망해버렸으니까. 고을의 국가로서는 그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거짓말투성이 가게의 연대기에서 남자 쪽이 멸망하였다는 건데 그건 말하자면 꺼러져 버린 거지. 몰락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일가 종족이 어디에 묻혔단 말씀입니까? 킹스비어 서브 그린힐이라는 데지. 왜 저 퍼백 대리석 천정 아래 있는 주른한 잎상들과 같이 납골 땅에 줄줄이 늘어내였지. 그리고 우리 집안의 저택이며 가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 아, 가대라곤 조금도 없단 말씀입니까? 조금도 없어. 하기야 옛날에는 앞서 말한 대로 자네네 집안이 여러 갈래로 된 탓에 가대도 많이 가졌었지. 이 고을만 해도 여러 곳에 자네네 문중 가대가 있었던 거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때와 같이 될 수 있을런지요? 글쎄, 뭐라고 말할 수 없군 그래.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더버필드는 조금 있다가 물었다. 아무것도 없지 않아. 다만 용사는 쓰러졌다 라거나 생각하고 단념할 수밖에. 지방 역사가나 족보가들에게 얼마큼 흥미있는 거리가 되는 것뿐이지. 이 고을 농사꾼 사이에만 해도 누가 낫고 못하고 할 것 없이 꽃같이 다 서술이 푸르던 집안이 대여섯 집이나 있는 거야. 그건 그렇거니와 도로 돌아가서 맥주나 한잔 하시죠, 트링건 목사님. 자퓨어 드롭 술집에 아주 좋은 술이 있어요. 물론 롤리버스의 것만은 못하지만. 고맙네만 오늘 저녁에는 안 되겠는데, 더비필드. 벌써 상당히 했군 그래. 목사는 이것으로 말을 맺고 말을 몰아가면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벌려놓은 것이 분별 없는 일이나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목사가 가버리자 더비필드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두세 걸음 발을 옮겼다. 그리고는 길옆 풀 깊은 동뚝에 둥주리를 내어던지며 풀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곧 저 멀리 한 젊은이가 보이더니 더비필드가 걸어온 같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더비필드는 이것을 보고 손을 들었다. 젊은이는 걸음을 재개하여 가까이로 왔다. 예, 그 둥주리를 들어. 그리고 심부름을 좀 해. 말라깽이 젊은 애숭이는 낯살을 찌푸렸다. 대체 당신이 누구요, 존 더비필드? 내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나더러 아이라고 부르기를 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잘 알듯이 당신도 내 이름을 잘 알면서. 그래, 내 말 들어볼 테야. 이건 말레이지 마라. 말레이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이런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프레드. 밖에 나가서 안 될 말이란 내가 귀족의 자손이란 말이야. 바로 오늘 낮 지나서 즉 오후에 내가 발견했거든. 이렇게 늘어놓고는 더비필드는 앉은 자리에서 쓰러져 동뚝 위 들국화 속에 번듯이 나가 누워버렸다. 젊은 애숭이는 더비필드 앞에 선 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존 더버빌 각하, 이것이 이 양반이란 말이야. 하고 엎드린 사람은 또 말을 이어서 글쎄, 기사가 준 남작이라면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기사는 준 남작이거든. 내 이야기가 모두 역사에 올랐다는 밖에. 그래, 이 젊은이 킹스비어 서브 그린힐과 같은 고장이 나는가? 알아요. 그린힐장에도 다녀왔는데요. 그래, 그 거리 교회가 아래에 있거든. 내가 그러는 건 거기는 아닌데요. 내가 걔 갔을 때는 콧구멍만한 고장이던데요. 고장이란 아무렇거나 어째. 고장을 말할 게 아니야. 그 고장 교회 아래 우리 조상들이 묻혔단 말이야. 그 많은 조상들의 갑옷에 금은 보석을 뒤감고 천만근 무거운 커다란 연관 속에 남웨섹스 지방에선 나보다 훌륭한 조상을 가진 사람이라곤 한 사람도 없거든.
예? 자, 그 둥주리를 들고 말루트 마을로 가. 퓨어 드롭관에 가거든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곧 마차 한 대를 보내도록 일러. 그리고 마차 밑에 조그마한 병에 술을 넣어 보내도록 하고 내 이름으로 치부해두라고 그래. 그걸 다 하고는 둥주리를 가지고 내 집으로 가서 우리 마누라더러 빨래 그만두라고 그래. 빨래 할 것 없다고. 저한테 무슨 전할 소식이 있다고. 젊은이가 어리둥절해서 섰으니까 더비필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좀 해서 가져보지 못하는 두 서너 실링 속에서 한 실링을 꺼내었다. 자, 이 사람 수고하는 값이야. 이것으로 해서 젊은이의 생각은 달라졌다. 네, 존각하, 고맙습니다. 또 뭐 그밖에 할 것은 없습니까, 존각하? 집에 가거든 이르게 내가 저녁에 이런 것이 먹고 싶다고. 될 수 있으면 양고기를 기름에 띄운 것을. 예. 안 된다면 납장으로 하라고. 그것도 안 된다면 벨요리도 좋다고 그래. 네, 그러겠습니다, 존각하. 젊은이는 둥주리를 들고 떠나자 마을 편으로부터 관현악단의 소리가 들려왔다. 저건 뭔가? 나 때문이란 법은 없겠지? 저건 여자 구락부 운동회예요, 존각하. 아, 그렇죠. 당신의 따님도 회원이죠. 참, 그렇군. 무슨 대단한 국리를 하노라고 깜짝 잊어버렸군 그래. 자, 어서 말로트촌으로 가게. 그리고 마차 말하게. 웬만하면 마차를 타고 구락부 운동회를 지차려도 좋은데. 젊은이는 가버렸다. 더비필드는 저녁 햇빛 아래 풀과 들국화 우거진 속에 나가 누워서 마차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다.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속에 들려오는 인적이라고는 먼 데서 오는 악대의 소리밖엔 없었다. 2. 말로트라는 마을은 블레이크모어 혹은 블랙모어라고도 하는 아름다운 골작 안에서 동북으로 물결쳐 나간 지대에 놓였는데 이것은 사방산으로 꼭 돌라맥혀서 런던으로부터 4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터이지만 이 지방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여행가나 풍경화가나 발길을 들여놓는 일이 없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이다. 이 골작 안에는 세상이 좀 더 작고 그러나 좀 더 오묘한 규모로 되어진 듯하였다. 밭은 말을 먹이는 우란같이 작아서 산 위에 서면 울타리를 이루는 관목 우거진 산이 마치 그 연두빛 풀 위에 펼쳐진 진초록빛 그물같이 보였다. 산 아래로 노곤해지는 대기. 그것은 온통 단청으로 물이 들었으나 한편 멀리 지평선은 참으로 진한 청천빛이다. 이곳은 커다란 두던과 골짜기 속에 작은 두던과 골짜기가 감춰지는 것이었다. 블랙무어 골짜기는 이런 것이었다. 이 지방은 지형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흥미 많은 곳이다. 이 골짜기는 옛날에 흰 숫사슴 숲이라고 알려졌던 것이다. 그것은 헨리 3세 때의 일인데 어느 때 임금이 따라가다가 놓아준 흰 사슴을 토마스 드라 린드라고 하는 녀석이 잡아 죽였는데 이 때문에 큰 벌금을 물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물론 그때는 비교적 현재까지도 이 지방은 나무가 삐꾹 들어찼던 것이다. 시방도 오랜 오크나무 숲에서 또 불규칙한 산림대에서 그리고 또 목장을 가리고 있는 많은 구세 먹은 나무들에서 옛날의 자취를 더듬을 수가 있다. 숲풀은 없어졌으나 그 그늘 아래 벌어지던 옛날 습관은 오늘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도 많이 형식이 달라져 버렸다. 예를 들면 5월의 무도 같은 것도 앞서 말한 오후 구락부의 놀이라든가 또는 구락부의 운동회라고 꾸며지고 하는 것을 주의해보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비록 이 의식 가운데 참여한 사람은 그 흥미라는 것을 모른다 해도 이 말로트 마을에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여간 흥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구락부의 운동의 특색은 매양 기념일에는 여러 사람이 쭉 늘어서서 행진을 한다든가 또는 춤을 춘다든가 하는 습관을 지키는 데 있는 것보다도 이 구락부의 회원들이 모두 여자라는 데 있는 것이다. 참으로 말로트촌의 구락부만이 이 지방 특유한 호곡제를 계속해 내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자선 구락부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나 일종의 봉헌 부인 단체로서 몇백 년을 나려왔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에는 사람들은 모두 소복 단장들을 하였다. 그것은 5월이라면 곧 즐거움을 말하던 화려한 옛날의 남은 자태이다. 구락부원들은 먼저 둘씩 짝을 지어 마을을 도는 것이었다. 푸른 관목 울타리와 담쟁이 얹힌 집 앞을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에 햇살이 비칠 때는 꿈과 생시가 맞춰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소복 단장을 하였으나 어느 소복 하나 같은 것이 없었다. 소복만도 눈에 띄는데 그 위에 그들은 또 각각 바른 손에는 껍질을 벗긴 버들가지를, 왼손에는 하얀 꽃다발들을 들었다. 버들가지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나 꽃다발을 고르는 것이나 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었다. 행렬 속에는 중년 부인도 또 늙은이도 끼어 있어서 그들의 세월과 고생에게 단련을 받아 은빛으로 세어버린 머리며 주름 잡힌 얼굴은 이런 유쾌한 자리에서는 퍽도 이상해 보였고 또 한껏 마음에 슬픈 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의 대다수는 역시 젊은 처녀들이어서 그들의 풍성한 머리털은 햇빛을 받아 혹은 금빛으로 혹은 까맣게 혹은 다갈색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어떤 처녀는 눈이 맑고 어떤 처녀는 코가 곱고 또 어떤 처녀는 입과 얼굴 모양이 예뻤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 구비한 처녀는 참으로 몇이 아니되었다. 처녀들은 누구나 다 햇빛을 받아 몸을 따사롭게 하듯이 또 그들은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한 작은 해를 안고 여기에 해바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퓨어드롭 관의 옆을 돌아서 큰 길에서 떨어져 바로 그때의 어느 목장으로 가는 작은 문을 나가고 있었다. 한 처녀는 말했다. 아니, 어쩌면 테스 더비필드, 저 마차를 타고 오는 게 너의 아버지 아니야? 한 젊은 구락부원이 이 소리에 머리를 돌렸다. 그는 아름답고 어여쁜 처녀였다. 아마 다른 처녀들보다 더 예쁘장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감정이 잘 나타난 한박꽃 같은 입과 유순한 눈이며 얼굴빛과 모습에 풍성한 맛을 더하였다. 그는 머리에 붉은 리본을 메어서 이렇게 표가 나는 치장을 한 처녀라곤 그 하나밖에 없었다. 처녀가 뒤로 돌아다 보니 더비필드가 어떤 고수머리 우럭지게 생긴 여자가 팔굽까지 옷수매를 올려걷고 몰아오는 퓨어드롭관에서 이것저것 자벽을 하면서 때로는 별당도 되고 때로는 말꾼도 되는 유쾌한 하인이었다. 더비필드는 잔뜩 몸을 잡아 제치고 만족한 듯이 눈을 그느스키 감고는 머리 위에 손을 내저으면서 뜨적뜨적한 곡조로 노래하듯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내게는 킹스비어에 우리 훌륭한 묘소가 있다. 그리고 기사지만인 우리 조상들이 연관 속에 누워있는 게야. 테스라는 처녀만 내어놓고는 다른 구락부원들은 모두 킥킥킥 하고 웃어대었다. 테스는 그 아버지가 여럿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후끈거리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는 몸이 지쳤어 얘. 그래, 그렇지 뭐. 하고 그는 조급하니 말하였다. 길에서 말을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 말은 오늘 좀 쉬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테스. 너는 아무것도 몰라서 좋은데 너의 아버지는 오늘 장에서 한잔 했어. 하고 그 동무들은 말했다. 그래. 우리 아버지 보고 또 놀려대면 난 얘 너희들하고 조금 더 같이 안 갈 테야. 하고 테스는 소리를 질렀다. 뺨에 떠오른 상기된 빛이 얼굴에서 목으로 번져갔다. 곧 그 눈은 눈물을 머금고 그리로 아래로 숙여져 버렸다. 그 동무들은 테스를 괴롭힌 것을 알고 그제야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행렬은 또 진행하였다. 테스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서 다시는 그 아버지가 무슨 생각에 저러는 것일까 하고 뒤를 돌아다보는 일이 없었다. 그는 다른 동무들과 같이 춤을 출 대로 되어 있는 풀밭 위에 울타리 안으로 나아갔다. 그곳에 다 다다른 때에는 그는 다시 마음이 가라앉아서 버들가지로 옆에 있는 동물을 찌르기도 전같이 짓거리기도 하였다. 테스는 이때까지 세상 일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한 감정의 그릇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여학교에 다녔으나 그 말에는 얼마큼 사투리를 썼다. 그리고 그는 한 말을 하고 나서 입을 다물 때에는 언제나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위로 쳐다치는 버릇이 있었다.
그 얼굴 생김새에는 아직 어릴 적 모습이 보였다. 그에게서는 놀랄만치 어여쁜 자태가 나기는 하나, 그러나 오늘도 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 그 뺨에서는 아직 12살 적의 그를 볼 수 있고 그 눈에서는 9살 적의 그가 번뜩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5살 난 그까지도 그의 휘엄한 입술로 휙 지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없었다. 다만 몇 사람만이, 그도 낯선 몇 사람만이 그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어딘 듯 신선한 것에 잠깐 마음이 끌려서는 다시 한번 더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는 한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자 말꾼이 지휘하는 개선차를 탄 더비필드는 다시 자트도 보이지 않고 또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구락부원들이 지정한 장소에 다 모여드니 드디어 춤은 시작되었다. 패당 가운데는 사나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서 처음에는 마을 처녀들 저희들끼리 춤을 추었다. 그러나 일이 끝날 시간이 되니 마을 남자들이 다른 노는 사람들과 또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주위에 모여와서 같이 춤을 추자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듯하였다. 이러한 구경꾼 속에 어깨엔 가죽끈을 걸어서 작은 배낭을 걸머쥐고 손에 굵은 지팡이를 쥔 신분 높은 청년이 3사람이 있다. 그들은 서로 비슷비슷하고 또 나이가 차례차례로 된 것으로 보아 아마 형제가 아닌가 하고, 그것은 정말 그렇지만 생각될 만하였다. 맨 나이가 위인 청년은 하얀 목도리에 목까지 올라오는 조끼에 술가리가 엷은 모자에 부목사의 정복 정모요. 다음 청년은 순전한 대학생이었다. 셋째 번의 가장 나이 젊은 청년은 용모만을 보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 눈초리와 옷차림에는 자유롭고 여유가 있어서 그가 아직 자기의 직업을 택하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억지로 설명한다면 그는 아무런 것이나 막 맞서보는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3형제는 성년 강탄제의 휴가를 이용하여 블랙무어 골짜기를 도보로 여행하는데 동북편인 샤스턴 거리로부터 서남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3사람은 길가에 있는 문에길에서 무슨 일 때문에 춤을 추며 또 처녀들은 왜 소복 단장을 하였는가 하고 물어보았다. 3형제 가운데서 나이 많은 2사람은 분명히 오래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었으나 처녀떼가 사나이 없이 춤을 춘다는 광경에 셋째 청년은 퍽 흥미를 느낀 듯이 좀처럼 급히 이 자리를 떠날 듯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배낭에 가죽을 풀어서 지팡이와 같이 생나무 울타리 위에 놓고 문을 열었다. 뭘 하려고 그래, 에인절? 하고 맏형이 물었다.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 춤이 추고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춰도 좋지 않아요? 한 1, 2분 동안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없겠죠. 안 돼. 쓸데없이 굴지 마라. 하고 맏형이 말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말괄량이 시골 처녀 떼거리와 같이 춤을 추다니. 만일 남이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 자, 어서 와요. 그렇지 않으면 스타버 카슬에 닿기 전에 어두워져. 그보다 가까이는 잘 때라고는 없어. 또 자기 전에 불가지 반박을 한 장 떼어야 하지 않아. 불어 책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다 알았어요. 5분 못 가서 내 형님과 카스버트 형님을 따라잡을게요. 어서 가세요. 꼭 따라잡을 테요. 펠릭스 형님. 두 형들은 동생이 아무 거침없이 따라오게 하려고 그 배낭을 자기들이 가지고 마지못해 동생을 뒤에 남기고 발길을 옮겨 놓았다. 동생은 풀밭으로 들어갔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는 조금 춤이 쉬게 되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는 2세 처녀들에게 상냥하니 말을 건넸다. 저 짝패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 일이 채 안 끝났어요. 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대담한 처녀가 대답했다. 이제 곧 들어와요. 그동안 같이 주지 않으세요? 그럽시다. 해도 이렇게 많은데 사나이 혼자라곤 좀 안 되었는데요.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여자끼리 서로 맞대고 추기만 하고 조금 더 껴안아 본다든지 끌어안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싱겁지 뭐. 자, 누구나 골라 잡으세요. 쉬,
그렇게 너무 젠 척하지 마라. 하고 좀 우쭐없는 처녀가 이렇게 말했다. 청년도 이렇게 청을 받자 쭉 여럿을 훑어보고 그 누구를 뽑으려고 했으나 그 이 처녀들은 모두가 다 그에게는 신기하여 잘 갈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맨 처음 손에 닿는 처녀를 붙잡았는데 그는 제가 뽑힐 것을 기대하는 이야기하여 처녀도 아니요 또 이것은 테스 더비필드도 아니었다. 남을 떨어뜨리고 의기양양한 처녀의 이름은 그 무엇이었든지 그것은 종래에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맨 처음으로 사나이 짝을 얻어 몸에 넘치는 행복을 맛보았다고 해서 여럿한테서 부러움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본 때를 보자 아직까지 한 사람도 비위를 내어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바삐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던 마을 젊은이들도 이제는 모두 척척 들어밀려서 얼마 아니하여 춤추는 패당전부에 시골 젊은이들의 기분이 넘쳐흘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구락부중에서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나이 편이 되어서 춤을 추지 않아도 좋았다. 교회 시계가 울었다. 그러자 갑자기 학생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는 해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같이 온 패에 끼우지 않아서는 안 됐다. 춤터를 벗어나올 때에 그는 테스 더비필드에게 눈이 갔다. 그의 커다란 눈은 바른대로 말하면 왜 자기를 골라잡지 않았느냐고 약간 책망하는 듯한 표정을 띄었다. 그도 또한 테스가 너무 부끄러움을 타서 그를 못 봤던 것을 한탄하였다. 그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목장을 떠나버렸다. 너무 오래 지체한 탓에 그는 나는 듯이 저편으로 좁은 길을 달려갔다. 그동안에 골짝 찐 곳을 지나서 그 건너 등성이로 올라갔다. 그는 아직 그 형들을 따라잡지 못했으나 숨을 좀 돌리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도 함께 섞여서 여럿과 같이 빙글빙글 돌던 때와 같이 시퍼런 울타리를 두른 춤터에서는 처녀들의 하얀 모양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벌써 그를 다 잊어버린 듯하였다. 다들 그러해도 다만 한 사람만은 아니 그러한 듯하였다. 그 흰 자트는 혼자 떨어져서 생나무 울타리가에 서 있는 것이었다. 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자기가 그만 알아보지 못한 탓에 처녀는 상심을 한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그 처녀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청을 해보았다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 처녀의 이름이라도 물어두었다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였다. 그 처녀는 아주 얌전하고 또한 아주 표정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열달한 흰옷을 입은 것이 어떻게나 부드러워 보이던 것을 생각하고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는 휙 걸음을 돌려 몸을 굽혀 재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 일을 머리에서 털어버렸다.